세미 씨. 네. 손님들의 주차 위반 요금 딱지가 네.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오는 식당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하루에 100만 원이요? 네. 오, 엄청난 대박집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이 주차 위반금을 사장님이 대신 모두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진짜요? 흥미로운 마케팅이죠? 네. 이 대박집의 비밀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경 머니컬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제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도대체 어떤 식당이길래 네. 이 엄청난 주차 딱지를 전부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죠. 바람도 네. 많이 불고요. 이런 날씨일수록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물 음식 생각나실 텐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30년 전통의 설렁탕 전문점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감미옥 유종환 대표의 성공 창업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감미옥 일대에서 발생한 주차 위반 딱지 요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유 대표가 모두 감수하기로 한 데에는요. 애써 이 곳을 찾아서 음식 맛을 다 보시고 돌아가시는 손님들이 이 주차 위반 딱지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도 아니었고 속도 많이 상하였는데 주변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뭐 부럽다, 질투난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하고요. 성남시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누가 장사를 하길래 이렇게 잘 되나 싶어서 일부러 방문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교통경찰이 나와 점심시간에 그 일대의 주변 교통을 정리해 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인기가 대단한 것 같죠. 네. 86년도에 창업을 하셔서 2000년도에는 성남시 대표 음식 1호로 선정이 되기도 하셨는데요. 1호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유행하던 굉장히 유명했던 닭죽이나 갈매기살이 있었지만 설렁탕이 그 1호로 선정이 되자 많은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그 각각의 특성들에 맞게 참가자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유 대표 또한 그 성남시를 대표하는 대표 음식 1호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 특성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를 하였고 심사위원들에게 어필을 한 결과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네. 그렇게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자 그 소식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다루어졌고 일단 한번 유명세를 타게 되자 많은 손님들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설렁탕 전문점으로 창업에 성공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 제가 많이 얘기를 나눠봤지만 항상 이 치밀한 사전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설렁탕을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 중에서 어떤 곳이 맛이 탁월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앞에 택시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실망스럽지 않은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 대표 또한 감미옥을 창업하시기 전에는 건설업에 종사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건설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전국 각지를 돌아다닐 기회가 많으셨고요. 다양한 음식점에서 많은 음식들을 맛을 보았는데 유독 설렁탕이 유 대표의 입맛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맛본 설렁탕의 맛에 오랜 기간 장모님이 국밥집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노하우가 더해지고 또 평소에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난 아내의 솜씨까지 더해지자 지금 현재의 감미옥의 감미설렁탕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도 뉴욕에도 감미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 집이 같은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집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직접 유 대표께서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만 네, 같은 상호 그 같은 감미옥 맞습니다. 그래요? 네, 뿌리가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한 어떻게 보면 대박집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네, 창업 당시에 그 인근에 대학교가 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데모가 한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모로 인해 빚어진 교통체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더 빠른 상황을 연출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길목에 있던 감미옥은 허기진 사람들이 들려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몫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뭐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수가 대목을 맞듯이 네. 대목
데모로 인해 빚어진 그 인근 대학의 데모로 인해 빚어진 교통체증은 감미옥의 어떤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남시에 음식점이 800여 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 대표는 어떠한 음식을 했었더라도 굉장히 잘 됐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창업을 하실 때 이미 기존에 모두 다 형성이 된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이미 아직 형성이 되기 이전에 시장을 발굴해내는 것, 포착해내는 것 또한 창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네. 또한 그 데모로 인해 길목에 있던 그 자리에서 나중에 이후 한 차례 이전이 되어 현재의 감미옥을 위치하는 자리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터뷰를 위해서 방문을 했고 인터뷰 후에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로 미루어 볼 때 사실 그 자리가 음식점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리로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시내에서 약간 좀 외진 그런 장소였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대표는 자신의 그냥 감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그냥 선택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지난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춘향골 남원 추어탕의 서영교 대표의 경우에는 그 부지를 선택하기 위해 꼬박 30일 동안 600여 곳의 물건을 분석해서 그 자리를 선정하였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 대표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자리를 잡은 셈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의 심정은 내 건물에서 좀 적게 벌더라도 맘 편하게 좀 장사를 하고 싶다. 이런 뭐 소박한 심정이셨을지 모르지만 그 장소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맛집의 명소로서 굉장히 대박의 자리가 돼버린 것이 됐죠. 네. 유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네. 감이 좋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이름이 그래서 감미. 네. 칼럼니스트 분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집의 대박 비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만약에 이 감미옥의 대박의 비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유 대표의 뚝심을 꼽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미옥의 탄생 비결 또한 굉장히 뜻깊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이템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감미옥의 감미 설렁탕이라는 그 맛이 30년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은 유 대표의 뚝심이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또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고 변호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그 뉴욕의 감미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뉴욕 감미옥의 경우에는요.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이 일부러 도착하자마자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오랜 비행 끝에 지치고 힘든 몸을 좀 고향에서 맛보던 따뜻한 음식으로 좀 달래주고 싶었던 심정이겠죠. 네. 근데 그 맛이 평소에 본인이 느꼈던 맛과 다르다면 판이하게 다른 것을 느꼈을 때 굳이 거기 가서 감미옥을 찾지는 않겠죠. 네. 그렇듯이 이 맛을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 대표의 뚝심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고요. 부지 이전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으로, 자신의 뚝심으로 밀어붙였던 것은 굉장히 나중에는 큰 성공의 요소가 됐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창업 당시에는 좀 주변에 많이 여쭤보시고 조언들도 많이 수집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 많은 조언들 중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거는 본인의 중심과 뚝심으로 이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이 설렁탕 집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마다 이 소고기 관련 업체들 참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분의 경우는 어땠나요? 네, 사실 잘 나가던 유 대표도 경기를 크게 한 차례 탔다고 회상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광우병 사태 때입니다. 2003년도 12월 한 유명 방송에서 감미옥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나겠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정확히 3일 뒤 광우병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런 실망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60%가 감소가 되게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은 꼬박 7개월이 갔다고 하니 그 어려움이 굉장히 컸겠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유 대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내보낼 순 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하던 직원들을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은 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을 그냥 고스란히 쓰면서 예. 그 7개월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때에 함께했던 직원들이 그 고마움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자기의 일처럼 더 열심히 일해주어 그 회복은 오히려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광우병 사태는 유 대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훨씬 더 컸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우병,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험 요소가 될 텐데 이걸 극복하는 어떤 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사실 공중파 유명 방송에서 소개가 된 후에 3일 뒤에 이런 광우병 사태로 위기가 닥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비상예비자금입니다. 통상 비상예비자금은 6개월에서 1년간 버틸 수 있는 필수 소요자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 그리고 원재료 구입비 등의 고정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필수 예비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소중한 직원들을 감원을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1년치에 해당하는 비상예비자금을 미리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창업 초기부터 이 자금을 염두에 두셔서 한 달에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적립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모아두셔야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증권사 CMA나 RP, 그 또한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이 자유로운 저축보험 등을 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예비자금의 준비, 창업자라면 반드시 잊지 말고 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네. 창업 준비부터 위기 극복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참 배워볼 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윤지경 머니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